개미가 길을 잃었다. 의지할 곳은 한 줄기 풀잎밖에 없다. 하지만 길은 막혔다. 풀잎 하나에 수백 마리의 곤충이 매달리는 사투의 현장. 그곳엔 매일 조금씩 물이 차오른다. 개미에겐 올여름이 마지막 여름이었다. 금강 상류에 건설된 진안 용담댐. 전국 5번째 규모의 다목적 댐으로 전주 익산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담수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7월 2일 현재 담수율은 약 17% 정도. 마을 뒷산과 나무는 물에 잠겼다. 사람이 떠난 자리, 이곳엔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다. 담수는 육지와 수중 생태계에 모두 변화를 몰고 왔다. 냇물과 댐의 담수가 만난 지점. 냇가 주변 풀숲이 물에 잠겼다. 냇물과 담수가 만난 지 사흘째. 물속엔 쑥과 민미나리 등 육상식물의 군락이 남아있다. 식물은 모두 기포를 머금고 있다. 산소가 부족한 수중 환경은 식물들의 숨을 조인다. 땅에 사는 곤충인 노래기도 담수를 피하지 못했다. 물밑 생태계와 땅 위 생태계의 갑작스런 결합, 위태로운 공존이다. 수심이 깊어지고 수압이 커지는 수중 환경의 변화는 물고기의 생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물줄기를 따라 상류로 이동한 긴 행렬, 미러대다. 미러는 원래 하천 바닥에서 부착 조류를 뜯어먹고 생활하는 놈으로 헤엄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동 능력이 떨어져 좀처럼 서식지를 벗어나지 않던 미러가 대규모로 이동을 하고 있다. 미러는 어떤 변화를 감지한 것일까? 미러의 대이동이 화면에 포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용담댐 하류에서부터 서식하던 미러가 댐으로 인해서 수심이 깊어지다 보니 무리를 이루어서 수심이 낮은 상류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2km 이상의 긴 무리를 이루어서 필사적인 본능이라 할까요? 미러대가 이동하는 행렬 밑에선 혼인색을 띤 수컷 피라미들이 집단 산란을 준비하고 있다. 피라미가 좋아하는 산란 장소는 수심 50cm, 수초와 자갈이 있는 곳.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방정을 해 수정시킨다. 피라미가 분주하게 산란하는 이곳 또한 본래 육지였던 곳이다.
7월 말 예년 같으면 첫 산란에서 깨어난 치어들이 한창 움직이는 시기다. 올해는 산란이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발견이의 치어는 많이 발견했습니다만은 피라미의 치어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다 보니까 그 산란 털을 자꾸 찾기 위해서 사실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산란을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절벽 아래에선 감들고기 100여 마리가 발견됐다. 감들고기는 금강과 만경강 수역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자 멸종 위기종이다. 감들고기의 지느러미에는 검은 빗살 무늬가 있고 입은 부착조리를 잘 뜯어먹도록 아래 방향으로 돌출돼 있다. 이급수의 맑은 여울에 사는 감들고기는 얕은 물에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을 좋아한다. 담수가 진행되고 있는 냇가. 물이 차오를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곤충들은 짝을 찾느라 바쁘다. 은은한 색채와 우아한 비행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나비로 꼽히는 꼬리명주 나비. 신부감을 찾아 나선 수컷 꼬리명주 나비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짝짓기에 성공한다. 날개 색깔이 검붉고 선명한 것이 암컷이다. 꼬리명주 나비는 꽁치 끝에 있는 산란관을 맞대서 겸이한다. 일생에 단 한 번 격렬한 사랑을 나눈 암컷 꼬리명주 나비는 쥐방울 덩굴에 바로 알을 낳는다. 경작지와 하천 주변에서 자라는 쥐방울 덩굴은 알에서 깨어난 꼬리명주 나비의 삶과 번식에 있어 필수적인 식물이다. 어미는 쥐방울 덩굴의 잎 뒷면에 50여 개의 알을 낳아 가지런히 붙인다. 알은 나흘 후면 부화한다. 알이 부화하면 애벌레들은 태어난 자리에서 잎을 갉아먹고 자라나 성충이 될 것이다. 완전한 성충이 되려면 앞으로 한 달. 그 사이 차오르던 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장마와 함께 단수도 본격화됐다. 물이 차오르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개미다. 개미들의 탈출이 시작됐다. 장마와 폭우는 여러 번 겪었지만 지금 같은 혹독한 물난리는 처음이다. 물은 땅 속에서부터 스며들어 순식간에 개미굴을 침수시켰다. 댐이 들어서면서 예년과 달리 물은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는다.
개미들은 위기 속에서도 여왕개미를 구출해낸다. 혼인 비행 후 날개를 찢은 흔적이 선명한 여왕개미. 수년간 굴 속에서만 생활해온 여왕개미는 이동 능력이 부족하다. 일개미의 인도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생명의 본능과 역할은 지속된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있다. 곤충들이 갑작스런 침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가에 있는 풀잎 위로 오르는 것이다. 입벌레, 바구미, 개미, 노린재 등 온갖 땅속 곤충이 뒤섞인 풀숲. 곤충들은 저보다 크고 높은 것은 무엇이든 딛고 올라선다. 살아남기 위해 풀잎 하나의 공간이 절실한 곤충들. 이 좁은 공간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개미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 육지는 바로 1m 앞. 개미 떼는 단 1m 앞에 있는 육지에 이르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몰렸다. 개미는 자기가 다니는 길에 페로몬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체들이 그 페로몬에 의해서 길을 형성해서 움직이는데 물이 들어왔으면은 그 페로몬 냄새가 전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상실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 1m 간격이라도 또 헤엄을 못 친다는 얘기고.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삶을 지속하기 위해선 여왕 개미부터 일개미까지 분업을 수행할 종족 전체가 필요하다. 녀석들은 그 안에 있을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개미는 침수의 혼란 속에서도 번데기 고치를 턱으로 물어 건져 올린다. 집게처럼 생긴 개미의 턱은 몸무게의 20배까지 끌 만큼 강하다. 한 마리의 여왕개미가 개미 왕국을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3년이다. 한 번 붕괴되면 종족이 함께 그만큼의 시간이 다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녀석들에겐 고치 하나의 의미가 각별하다. 물속엔 아직 동료가 남아있다. 개미가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서너 시간. 그 안에 탈출해야만 살 수 있다. 개미들은 필사적으로 동료와 알을 구해낸다. 그러나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다.
이주는 했지만 아직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담수가 진행되면서 밭에도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까지 농사는 지속된다. 할아버지, 예? 왜 깨를 여기다 심으셨었어요? 아유 노는 심심하게 심었죠 뭐. 근데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잖아요. 차오르게 연기는 캠이죠 이제. 어디로 옮기실 건데요? 요 밭으로요. 임자가 없는 땅이지만 땅을 놀리지 못하는 것이 농부의 본능이다. 수몰은 2주의 연속이다. 열흘 뒤 감돌고기가 있던 냇가를 다시 찾았다. 물은 70cm 정도 불었고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혼탁해져 있다. 감돌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침수됐던 육상 식물들은 결국 모두 썩어버렸다. 썩어내린 육상 생태계 흔적들은 그대로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다. 피라미가 산란을 했던 바닥엔 치어도 피라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냇가에서 4km 위쪽에 있는 여울. 그곳에 감돌고기가 있었다. 감돌고기는 물살을 헤치며 쉴 새 없이 헤엄을 친다. 담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민첩해진 몸놀림. 이런 여울의 흐름을 찾아 감돌고기는 긴 이동을 감행했다. 쉬리 때도 이동해 와 있었다. 쉬리는 한국 고유종으로 감돌고기처럼 여울에서 물살을 타는 것을 좋아한다. 등에서 배까지 빛나는 띠가 특히 아름다운 쉬리는 흐르는 물을 만나면 톡톡 튀듯이 절도 있게 헤엄을 친다. 피라미 역시 이곳에 와 있다. 피라미가 산란 터를 버리고 이곳으로 이동해 온 것은 하류 쪽의 수심과 소압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다. 얕은 물을 찾아 이동해 온 피라미는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상류로 또 다른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상류로 이동하기 위해선 거센 물살과 높은 수중보를 넘어야 한다. 녀석들은 힘을 다해 물 밖으로 튀어오른다.
물의 흐름이 가장 거센 곳. 수중물을 넘어서기 위한 녀석들의 사투가 계속된다. 물살을 이기지 못할 땐 뒤로 밀려난다. 작은 틈새는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다. 센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담수가 진행되는 지금 상류로의 이동에 실패하게 되면 차오르는 물의 수심과 수압을 견디지 못해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돌고기들은 수중부의 벽을 타고 오르는 방법을 택했다. 길이 4-5cm의 작은 생명들이 벌이는 물과의 싸움. 죽음을 각오한 치열한 몸짓이다. 담수가 계속되면서 깊어지는 수심은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뿐 아니라 고인 물에 사는 물고기에게도 큰 부담이다. 살아남기 위해 담수용 물고기들도 상류로 이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길목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그물이다. 사람은 뱀으로 그들의 서식지를 빼앗고 그물로 길을 막는다. 메기, 끄리, 가물치, 잉어 등 물고기 50여 마리가 하룻밤새 그물에 걸렸다. 담수가 진행되면서 육지는 호수로 바뀌었다. 아스팔트 위까지 차오른 물. 그곳엔 새로운 먹이 사슬이 형성된다. 두꺼비가 노리는 것은 풀잎 위로 탈출한 곤충들이다. 두꺼비는 긴 혀를 순식간에 내밀어 풀잎에 몰려있는 곤충들을 훑어먹는다. 급하게 도망치는 땅강아지. 땅을 찾아 육지로 올라오고 몸을 숨기려 하지만 아스팔트는 녀석의 은신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곤충들을 노리는 것은 할미새.
물가를 유유히 걷다가 헤엄쳐 나온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까치도 물가를 찾았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까치는 먹이를 얻을 논과 밭이 수몰되자 물가로 모여들었다. 까치는 원래 물 근처에선 사냥을 하지 않는다. 까치가 물가로 몰려와 사냥을 하는 것은 수몰 지역에서 생겨난 새로운 변화다. 그러나 농경지를 잃은 까치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먹이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날개가 있다고 해서 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만수위에 맞춰 새로 지은 다리밑 난간에선 새홀리기가 새끼를 품고 있었다. 부화 이틀째. 새끼는 아직 털이 하얗고 여리다. 어미는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본다. 새홀리기는 공중사냥의 명수다. 직선 비행과 급강하에 뛰어나 먹잇감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낚아챈다. 새홀리기라는 이름도 날아다니는 새를 공중에서 후려치는 습성 때문에 붙여졌다. 7월은 한창 새끼를 키울 때다. 어미는 새끼가 자립할 때까지 꼬박 한 달간 먹이고 돌본다. 맹금류인 새홀리기의 주먹이는 작은 새나 설치류. 어미는 부리로 고기 덩어리를 잘게 찢어서 새끼들에게 먹인다. 새홀리기 부부가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은 지난 5월. 당시엔 둥지 근처에 먹이를 구할 숲과 농경지가 있었다. 그러나 담수 2달, 숲과 농경지는 물에 잠겼다. 사냥터를 잃은 맹금류 새홀리기는 그래서 매미와 물 위를 낮게 나는 잠자리를 먹이로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취재진이 지켜본 한 달 동안 새홀리기가 잡은 새는 3마리에 불과했다. 이 여름 용담 수몰지구에서 맹금류로 살아가는 건 역시 힘들다.
담수 후 석 달이 지난 지금 담수율은 30%, 산은 소미됐다. 상류를 찾아 이동해온 물고기들의 마지막 피난처는 산밑 계곡이다. 계곡은 수심이 낮고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두 평 남짓한 계곡 웅덩이엔 납자루, 갈견이, 쉬리 등 700여 마리의 물고기가 모여 있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수역, 다른 깊이에 사는 물고기들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모여서 살지 않는다. 현재 이곳에 많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흐름을 찾아온 것이 맨 첫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옅은 곳을 찾아오고 산소가 많이 있는 곳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재 이 장소에도 먹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이곳에서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무리 중엔 참종개도 보인다. 참종개는 2급수 이상 맑은 하천의 바닥에 붙어서 생활하는 어종으로 이동 능력이 떨어진다. 돌밑 생활에 익숙한 참종개는 다른 종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이곳까지 왔을 것이다. 그만큼 녀석들에게 상류로의 이동은 절박한 것이었다. 감들고기도 이곳까지 올라왔다. 하류에서부터 대규모 이동을 해왔던 미러대도 도착했다. 미러대를 노리고 있는 건 동사리. 동사리는 육식성으로 하천의 바닥이나 돌틈에 숨어서 지나가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이다. 좁은 장소에 여러 개체가 얽혀 있다 보니 정상적인 하천에선 볼 수 없는 격렬한 먹이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럴 땐 바닥 생활을 하는 참종개가 유리하다. 모래와 자갈을 파서 작은 수소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참종개는 잎 구조가 땅을 파기에 좋도록 아래로 돌출돼 있다. 참종개가 모래를 파면 그 속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먹기 위해 계곡에 모인 모든 물고기들이 달려든다. 계곡에 밀집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새가 모여든다. 하지만 사냥은 쉽지 않다. 쓰레기와 개구리 풀 등이 물살에 쓸려와 수면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몇 번을 실패한 후에야 고기 한 마리를 잡는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먹이 사슬. 수몰 현장에선 생태계 변화가 계속 이어진다. 열흘 뒤 취재진이 다시 찾았을 때 계곡 웅덩이엔 부유물이 더 늘어나 있었다. 물속 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 두 평 남짓한 공간. 물고기들은 절반으로 줄었고 움직임도 둔해져 있었다.
쉬리는 더 이상 물살을 타지 않는다. 몸의 화려한 광택도 사라졌다. 피부엔 상처가 생겼다. 상처는 거의 모든 종에 걸쳐 나타났다. 먹이 싸움과 영양 부족 때문이다. 특히 여울형 물고기들의 피해가 컸다. 여울에서 넓은 장소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던 녀석들은 서식 공간이 좁아지자 먹이를 찾지 못하고 바닥 생활에 익숙한 다른 종에 비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매우 좁은 공간에 들어와 있고 또 여울의 공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개체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또 상처나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피부에 그런 많은 상처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날이 고기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웅덩에서 죽은 고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새우 때문이다. 새우는 죽은 고기를 먹는 하천의 청소부다. 죽는 고기가 늘어나자 새우는 바빠졌다. 먹이 경쟁으로 기력을 잃고 상처를 입은 고기들은 결국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한다. 수심이 깊어지면서 서식지를 잃고 긴 이동을 해온 마지막 피난처. 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8월) 말 새올리기 형제들은 제법 맹금류의 모습을 띠고 있다. 솜털이 빠진 깃털은 흑갈색이고 회색빛 주둥이는 날카롭다. 이제 둥지를 떠날 때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소리로 신호를 보내 이소를 유도한다. 두 마리는 숲으로 갔고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았다. 겁이 많은 녀석은 난간 밖으로 한 발을 디디려다 포기하고 만다. 어미가 나섰다. 어미는 먹이로 새끼를 유인한다. 새끼는 먹이를 달라고 부채지만 어미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제는 스스로 날아야 할 때다. 난간 위까지 올라선 새끼가 날개를 편다. 하지만 어린 새가 날아온 것은 다리 위 난간. 위로는 차가 지나가고 밑으로는 물이 흐른다. 겁을 먹은 새끼는 고개를 돌리고 종종 걸음만 친다. 새끼는 어미새의 유도에 용기를 내 날아보지만 아직은 착지가 불안하다. 진짜 비정형이구나. 호수와 콘크리트 다리를 오가며 불안한 비행 연습을 하던 새올리기 새끼는 다음 날 도로 위에 죽은 채 발견됐다. 수몰지구의 밤,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 있다. 매미 유충이다. 매미는 애벌레로 4, 5년 동안 땅속 생활을 한 후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껍질을 벗는다. 한 마리의 매미가 오랜 땅속 생활을 끝내고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침수되지 않은 한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수몰지구의 나무들은 전부 베어졌지만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정자나무는 남겨졌다. 나무 껍질의 틈은 개미의 목장이다. 개미는 진딧물을 사육해 단물을 빨아먹는다. 진딧물은 몸 길이의 2배나 되는 긴 입으로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그 배설물은 개미의 단물이 된다. 남겨진 느티나무 한 그루에는 이렇게 공생과 평화의 관계가 남아있다. 고리 명주나비가 살아냈던 쥐방울 덩굴. 애벌레와 번데기 단계를 거친 나비가 우화를 준비하고 있다.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는 날개를 말리기 위해 곧바로 줄기 위로 올라간다. 냇가 옆 쥐방울 덩굴에서 태어나 그 풀을 먹고 자라고 그 자리에 알을 낳는 꼬리명주 나비. 시골 마을 냇가의 추억과 함께 남아있는 꼬리명주 나비의 우아한 비행은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담수 5개월. 변화는 크고 깊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사람보다 먼저 이곳에 살아왔던 생명체들은 남았다. 그리고 지금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찾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10월 현재 담수율은 25%. 용담 수몰지구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은 계속된다.